충격. 한국 문화의 힘이 영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최근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유학 가는 영국인들의 귀국 거부율이 지난해 대비 347%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더 놀랍습니다. 영국 명문대 출신의 한 여성이 영국 대사관에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찾은 진정한 집을 두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매력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경험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 출신의 에밀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4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얻었죠.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펍에 가고 휴가 때는 유럽 여행을 다니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게 다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알게 된 한국인 유학생 친구 지수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처음 맛본 김치찌개와 불고기의 맛은 충격적이었죠. 그 맛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음식을 만들면서 한국의 문화와 정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함께 먹고 마시며 정을 나누는 거지. 우리는 이걸 정이라고 불러. 처음엔 그저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런던의 한 한국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난 한국인들은 항상 따뜻했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제 노력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따뜻함은 런던의 차가운 비 내리는 날씨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에밀리,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졌네요. 곧 한국에 가면 현지인처럼 지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2년을 보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고요. 마침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합격하게 되었죠.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여정이 어떨지, 그곳에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였어요. 에밀리, 정말 부럽다. 용기 있게 결정했네.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와. 친구들은 제 결정을 응원해 주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동안 영국을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곳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신히 읽을 수 있는 한글 간판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방송 안내. 갑자기 제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실감했죠. 괜찮아, 에밀리.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곧 적응하게 될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런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아파트 단지들, 밤늦게까지 밝게 빛나는 간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떨지 상상하며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같은 방을 쓰게 된 룸메이트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 미카였어요. 미카도 저처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죠. 에밀리 씨, 저도 처음이라 많이 긴장돼요.
함께 잘 지내봐요. 미카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실제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길을 물어볼 때도 항상 긴장했죠. 가끔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친절한 한국인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혼자 밥을 먹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한국은 함께 먹는 문화가 강하다 보니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죠. 혼자 드실 거예요? 이 메뉴는 2인분부터 가능한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런던에서는 혼자 밥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그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제게.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이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졌어요. 왜 저렇게 쳐다보지? 내가 이상한가? 룸메이트 미카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조금 위안이 되었지만 그녀도 자신의 적응 문제로 바빴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습니다. 점점 외로움이 쌓여갔고 영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졌어요.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며 눈물을 참기 위해 애썼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꿈이 실패했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렇게 외로움과 싸우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조금씩 늘어갔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밤 한강공원을 혼자 걷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1년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마치자마자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런던의 일상에 다시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만났어요. 모든 것이 떠나기 전과 똑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변해 있었어요. 에밀리, 한국은 어땠어? 재미있었니? 친구들이 물을 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미있었냐고? 글쎄요. 외롭고 힘들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표현 같았어요. 분명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안에서 느꼈던 작은 행복들도 있었으니까요. 한강에서 본 아름다운 석양, 처음으로 혼자 성공적으로 주문했던 그 순간의 성취감, 서툰 한국어에도 웃으며 대해준 친절한 사람들. 복잡했어. 하지만 분명 특별한 경험이었어.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저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상한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걸까요?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대화, 심지어 음식의 맛까지. 모든 것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분명 여기가 그리워서 돌아왔는데. 밤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던 순간들만 생각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였다는 것을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 결국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1년짜리 연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세종시에 있는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교사를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에밀리, 네가 미쳤구나. 왜 또 한국으로 가려고 해? 친구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제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죠. 다행히 학원에서는 제 지원을 받아들였고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었죠.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이 문화를 이해할 거야. 세종시는 서울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계획된 신도시답게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제공해준 원룸의 짐을 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어 교사로서의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아이들은 순수했고 제 서툰 한국어를 웃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한국어 많이 늘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의 시간은 여전히 외로웠어요. 동료 교사들은 대부분 가족이 있거나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첫 번째 방문 때보다는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지만 그래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아쉬웠어요. 오늘도 혼자 저녁이네. 그렇게 또다시 외로움과 싸우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는 한국인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윤재였습니다. 윤재 선생님은 해외 생활 경험이 있어서인지 외국인인 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선생님. 식사는 하셨나요? 한국에서 흔히 듣는 인사였지만 윤재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장 동료로서의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말로 제가 밥을 먹었는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직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혼자 드시나요? 괜찮으시다면 근처 맛있는 곳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과의 식사는 대부분 공식적인 자리였고 1대1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윤재 선생님과 함께 간 작은 식당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는 제 서툰 한국어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 영국에서의 생활,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생각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에밀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나라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외로웠거든요. 그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외로움과 불안을 누군가가 이해해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울고 싶을 때 우는 것도 중요해요. 한국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윤재 선생님과 저는 종종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애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의 배려와 따뜻함, 진심 어린 관심은 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윤재 선생님은 저에게 주말에 시간이 있는지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 친구들이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에밀리 선생님도 초대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한국인 모임에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다들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할 텐데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민폐가 되지는 않을지. 괜찮을까요? 제 한국어가 아직. 걱정 마세요. 다들 영어도 조금씩 할 수 있고 에밀리 선생님의 한국어도 충분히 좋아요. 무엇보다 다들 에밀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의 말에 용기를 내어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주말이 되어 윤재 선생님의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 몇 명이 저와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며 부담을 덜어주었죠. 에밀리,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김치찌개요. 처음에는 매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섭섭해요. 모두가 웃으며 제 말에 반응했고 누군가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국에서 소속감을 느꼈어요.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를 조금씩 마시고 한국의 문화와 영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윤재 선생님은 계속해서 저를 대화에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에밀리, 한국에서 특별히 가보고 싶은 곳 있어요? 제주도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그럼 다음 연휴에 같이 가요. 우리 모임에서 종종 여행을 가거든요.
에밀리도 이제 우리 모임 멤버니까.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윤재 선생님이 집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친구들이 에밀리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정말 즐거웠어요. 모두 너무 친절했어요. 특히 윤재 선생님 덕분에 편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에밀리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말을 걸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정말요? 제가 무서워 보였나요? 아니요, 반대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과장이세요. 그냥 평범한 영국 여자일 뿐인데. 에밀리 선생님은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용기 있고 도전적이고 정말 특별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한강에 벚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함께 보러 갈래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벚꽃 산책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강 위로 비치는 햇살,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걷는 윤재의 모습.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영국에도 벚꽃이 있나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는 않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매년 이맘때면 한국 사람들은 벚꽃 구경을 많이 와요. 우리는 이걸 꽃놀이라고 해요. 함께 음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죠.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가족, 꿈, 좋아하는 음악, 영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의 모든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소중한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 진지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죠. 그때 외국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셨는데 그게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서 영어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군요. 지금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그 경험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에밀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영국에서 느꼈던 공허함, 한국에 대한 이상한 그리움,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윤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윤재는 제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번화한 도시의 활기찬 모습뿐만 아니라 조용한 시골 마을의 평화로움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제게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나라.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나누는 개념이죠. 영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개인주의적이랄까? 내 집, 내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게 더 좋아요? 이제는 우리가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윤재와 함께한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취미가 축구 관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프로 축구 경기를 직접 보러 가자고 했을 때는 조금 놀랐어요. 영국 출신인 저에게 축구는 익숙한 스포츠였지만 한국의 축구 문화는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한국의 축구 응원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응원하는 FC 서울은 팬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 찬 경기장은 마치 불의 바다 같았어요. 윤재는 저에게도 FC 서울의 빨간 머플러를 선물했고 함께 응원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걸 목에 두르고 응원가를 따라 부르면 돼요. 걱정 마세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팬들이 하나가 되어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동작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윤재는 제게 응원 구호와 노래를 가르쳐 주었고 곧 저도 다른 팬들과 함께 소리 높여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골, 골, FC 서울. 우리 팀이 골을 넣었을 때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모습, 함께 뛰어오르며 환호하는 모습.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FC 서울을 사랑하는 한 팬일 뿐이었죠. 어때요? 재미있죠? 이게 바로 한국 축구의 매력이에요. 윤재의 눈은 반짝였고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어요. 저는 이 나라에, 이 문화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기 후 우리는 주변 치맥치킨과 맥주 가게에서 다른 팬들과 함께 승리를 축하했어요. 모두가 서로를 치어스 라고 부르며 건배하고 경기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축구 경기 후에 보통 어떻게 축하해요?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죠.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문화는 없어요. 영국에서는 각자 자기 팀을 응원하고 때로는 팬들 사이에 갈등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에밀리는 정말 잘 적응했어요. 마치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처럼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는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축구 경기를 보러 갔고 저는 FC 서울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윤재는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스포츠 문화도 소개해 주었어요. 야구장에서의 치맥 문화, 길거리에서 함께 월드컵을 응원하는 모습, 올림픽 때 온 나라가 하나 되는 순간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우리라는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재는 저에게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며 주말 여행을 제안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에밀리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게 우리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해변 마을이었어요. 윤재는 그곳에서 자란 할머니가 계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에밀리예요. 윤재의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참 예쁘다고 하세요. 그리고 멀리서 왔는데 고생했다고요. 윤재가 통역해 주었고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그날 저녁 내내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직접 담그신 김치, 손수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 바다에서 갓 잡아온 해산물. 모든 음식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윤재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윤재가 어렸을 때는 참 말이 없었어요. 항상 책만 읽고. 근데 에밀리 만나고 나서는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윤재가 할머니의 말씀을 번역해 주었을 때 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윤재가 저에게 미친 영향이 더 컸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제게 감사하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윤재 덕분에 한국이 이제 제 두 번째 집이 되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 댁 마당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재는 이 마을에서의 추억, 할머니와 함께 보낸 여름방학 처음으로 바다에서 수영을 배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영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에밀리,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특별한 곳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에밀리를 정말 좋아하세요. 나중에 또 와달라고 하셨어요. 꼭 다시 올게요. 이번에는 한국어를 더 배워서 할머니와 직접 대화할 수 있게요. 윤재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것은 단순한 문화체험이나 언어 습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소속감을 찾고 있었고 윤재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저와 윤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듯 우리 사이에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윤재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긴장됐어요. 할머니와는 달리 부모님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약간의 거리감을 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종종 한국어로 빠르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머니,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에밀리가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요. 알았어. 근데 우리 아들이랑 정말 진지한 거니? 그냥 한국 체험하다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고? 윤재가 통역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당연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다 결국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니까요. 어머니, 저는 윤재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집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제 진심 어린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비록 완전히 마음을 열어주시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기회를 주시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윤재는 제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에밀리. 어머니가 좀 보수적이셔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외국인과 사귀는 게 걱정될 수 있죠.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내심 저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관계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문화적 차이, 가족의 반대, 비자 문제.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의 불안감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지, 언젠가는 다시 외로움을 느끼게 될지. 그런 생각들이 가끔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윤재와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취해 있던 저는 갑자기 어떤 할머니 상인이 저를 불러 세우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 여기 와봐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할머니는 방금 구워낸 호떡을 하나 내밀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맙게 받아 한 입 빼어 물었고 그 달콤한 맛에 감탄했어요. 맛있죠? 우리 손녀도 이거 좋아해요. 근데 외국에서 왔어요? 한국어 잘하네. 네, 영국에서 왔어요. 아직 한국어 많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정말 잘해요. 여기 얼마나 있었어요? 1년 정도요. 1년 만에 이렇게 잘하다니. 대단하네. 한국 남자친구 있어요? 할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윤재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윤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생겼네. 잘 만났어. 근데 결혼은 언제 해? 이번에는 윤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아직 그런 계획은. 뭐 해? 좋은 사람 만났으면 빨리 결정해야지. 인생은 짧아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호떡을 하나 더 주시며 윙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호떡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틀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윤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에밀리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아니면 언젠가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던져왔던 것이었어요. 영국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한국은 제가 새롭게 발견한 집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제 일부였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윤재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요. 윤재의 눈에 깊은 감동이 어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에밀리가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가족, 직업,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했어요. 그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윤재의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불러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함께 김치를 담그고 떡볶이를 만들면서 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엄격한 표정 뒤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밀리, 우리 윤재가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어. 네가 힘들 때 많이 의지가 될 거야. 근데 가끔은 너무 진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네가 옆에서 잘 웃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날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주신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윤재를 항상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할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당에서 주문하고 심지어 복잡한 행정 절차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간단한 뉴스를 이해하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닌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윤재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윤재는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즉시 영국행 비행기를 예약했고 윤재는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곧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계속 연락할게요. 그리고 에밀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영국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윤재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국 방문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감이라도 한 듯이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위기를 넘기고 회복 중이셨어요.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 몇 개월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쳐 보였고 동생도 일과 간병을 병행하느라 힘들어했어요. 에밀리, 네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하셨어. 어머니의 말씀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꿈을 좇아 한국으로 떠났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 그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활기찼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에밀리, 내 딸. 왔구나. 보고 싶었어.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여기 가족들은 저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제가 왔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렇게 저는 영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 정도만 있을 계획이었지만 아버지의 회복이 예상보다 느렸고 가족들은 제 도움을 필요로 했어요. 윤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가족이 최우선이에요. 아버님이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영국에 있어야 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매일 밤 윤재와 화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심지어는 한국어까지. 모든 것이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일상이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익숙한 거리, 어릴 때부터 다니던 가게들. 모든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가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예전 직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제부서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제 경험과 한국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네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잖아.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갈등했습니다. 이 일자리를 받아들인다면 영국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 곁에 있으면서도 한국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윤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윤재, 여기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아직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회복될 때까지는 영국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한국과 영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상통화 너머로 윤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에밀리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상태를 봐야 하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해요. 대화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둘 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장거리 연애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국 저는 그 일자리를 받아들였고 영국에서의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그리웠어요. 매운 음식의 맛, 붐비는 지하철, 친절한 이웃들. 심지어 한국의 습한 여름까지도 그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국의 편안함 속에 다시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재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대화의 주제는 점점 줄어들었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어요. 시차 때문에 대화하기 어려웠고 서로의 일상이 너무 달라 공감대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재가 갑자기 영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에밀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다음 주에 휴가를 내고 런던으로 갈게요. 그의 결정적인 태도에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윤재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6개월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함께 런던 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익숙한 따뜻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 솔직하게 말할게요. 당신이 없는 한국은 너무 외로워요. 매일 당신이 걸었던 길을 지나며 당신이 좋아했던 카페에 앉아서 당신을 생각했어요. 저도 윤재가 많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가족도 중요하고 여기서의 일도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어서. 윤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럼 제가 영국으로 올까요? 네. 정말요? 네. 제가 한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영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영어 교사 자격증도 있고 여기서도 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의 제안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나라, 가족, 친구들을 떠나 저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은 정말 큰 희생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가 한국에서처럼 영국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윤재, 당신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한국에서의 생활, 가족, 친구들 모두 두고 오는 건데. 에밀리가 한국에서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것처럼 저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윤재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소속감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저와 함께 새로운 소속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아요? 네, 에밀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영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한국으로 돌아가 일을 정리하고 영국에서의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영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를 했습니다. 윤재가 영국으로 이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윤재는 런던 외곽의 한 영어 학원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함께 임대했습니다. 주말이면 런던의 명소들을 방문하고 영국의 문화를 함께 즐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재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끔은 한국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재, 괜찮아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윤재가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영국의 음식, 날씨,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국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영국인들의 다소 거리감 있는 태도는 그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해요? 옆집 사람들과 한 달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데 아직도 헐로 이상의 대화가 없어요.
윤재의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것과 정확히 같은 감정이었으니까요. 영국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는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친해지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에밀리가 한국에서 느꼈던 게 이런 거였군요. 이제야 이해가 돼요. 윤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재가 집에 늦게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오랜만에 신나 보이네요. 학원 근처에서 한국 식료품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국인 커뮤니티에 대해 알게 됐어요. 매주 일요일에 한국인들이 모여서 축구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는데요. 이번 주에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윤재의 기쁜 소식에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소속감이었어요. 한국에서 저에게 그것을 찾아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를 도와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런던의 한국인 커뮤니티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공원에 모인 한국인들은 윤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 역시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함께 축구를 하고 김밥과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윤재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어요. 여기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영국에도 이런 곳이 있다니 놀라워요. 그날 이후로 윤재는 조금씩 영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영국 문화를 경험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었어요. 동시에 저도 그들을 통해 한국 문화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에밀리, 우리 한국 식당을 열면 어떨까요? 한국 식당이요? 정말요? 네. 런던에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에밀리도 한국 요리를 잘하고 저도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과 영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재의 제안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나누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만의 특별한 한국 식당을 만들어봐요. 영국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 음식의 맛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투 런던이라는 작은 한식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자금 마련부터 시작해서 가게 위치 선정, 메뉴 개발, 직원 고용까지.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윤재의 한국인 친구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저의 영국 친구들 역시 홍보와 마케팅에 힘을 보탰어요. 마침내 6개월 후 우리의 작은 식당이 오픈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투 런던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정통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윤재가 개발한 런던 스타일 김치찌개는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어요. 에밀리, 우리가 해냈어요. 이곳이 이제 우리의 집이 되었네요. 윤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식당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한국과 영국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진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이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소속감을 느끼는 곳,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윤재와 함께한 시간,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이 모든 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울 투 런던 식당이 오픈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걱정과는 달리 식당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현지 미식 잡지에서 런던에서 꼭 가봐야 할 에스닉 레스토랑 10곳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윤재와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재의 어머니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윤재, 당장 한국에 가요. 할머니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식당은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직원들에게 이야기할게요. 몇 주 정도는 우리 없이도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해변 마을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푸른 산, 반짝이는 강, 그리고 정돈된 논밭.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약해지신 모습이었지만 우리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자, 그리고 손자 며느리. 왔구나. 보고 싶었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저희가 왔으니까 이제 걱정 마세요. 윤재가 통역해주지 않아도 이제는 제가 직접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욱 뜻깊게 느껴졌어요. 아니, 괜찮아. 너희들 얼굴 보니까 벌써 다 나은 것 같구나. 영국 생활은 어때? 적응 잘하고 있니? 네, 할머니. 윤재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저희가 한국 식당도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세요. 그래. 우리 윤재가 장사꾼이 됐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어. 너희 둘이 함께하면 뭐든 잘 될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윤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영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여전히 이곳 한국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행히 우리가 도착한 후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저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병이 나셨던 것 같다고 농담하셨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윤재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윤재의 어머니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거든요. 에밀리, 너희들이 영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윤재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안심이 돼. 어머니, 저도 윤재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동안 많이 걱정하셨죠? 죄송해요. 아니야.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3주가 빠르게 지나갔고 우리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우리를 따로 불러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영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하지만 가끔은 한국에도 와주렴. 이곳도 너희의 집이니까. 네, 할머니. 꼭 자주 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에밀리, 고마워. 우리 윤재를 행복하게 해줘서.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가 더 많은 것을 받았는데 오히려 감사 인사를 들으니 부끄러웠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윤재와 만나서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알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윤재가 문득 물었어요. 에밀리, 혹시 우리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도 있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따뜻함,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이곳에서 느꼈던 특별한 소속감.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런던에서의 삶이 좋지만 미래에는 누가 알겠어요? 윤재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글쎄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국에 와보니 이곳도 여전히 제 마음의 일부라는 걸 느꼈어요. 에밀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영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우리의 일부였고 그것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서울 투 런던 식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져온 새로운 레시피와 아이디어를 메뉴에 추가했고 손님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직접 알려주신 된장찌개는 영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기대하지 않았던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임신을 했고 우리는 곧 부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에밀리,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니. 너무 행복해요. 윤재의 눈물 어린 미소를 보며 저도 함께 감격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터였지만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윤재,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영국과 한국, 두 문화를 모두 가진. 맞아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겠죠. 한국의 정과 영국의 예절. 생각만 해도 벌써 자랑스러워요. 임신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윤재의 어머니는 곧바로 한국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제 부모님은 아기방을 꾸미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두 가족은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손주를 향한 사랑은 똑같았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특별한 음식을 많이 먹어요. 어머니가 미역과 여러 보양식 레시피를 보내주셨는데 함께 만들어 볼까요? 물론이죠. 영국에서는 보통 그런 전통이 없지만 한국의 임신 문화가 정말 흥미로워요.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볼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 문화와 영국의 의료 시스템을 결합해 특별한 임신 생활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명을 짓는 문화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아기의 태명을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영국과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자라날 우리 아이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죠. 임신 중에도 식당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믿을 수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씩 일을 줄여나가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제 모습이 오히려 식당에 특별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오, 에밀리. 임신 중이신데도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단골 손님들은 제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한국인 손님들은 특히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임신 중 주의사항이나 전통적인 지혜를 나누어 주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신부가 뾰족한 것을 보면 아기가 사납게 태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복숭아를 많이 먹으면 아기 피부가 복숭아처럼 예뻐진대요. 이런 이야기들은 과학적 근거는 없을지 몰라도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문화적 지혜였기에 저는 재미있게 들었어요. 윤재도 한국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한국 전통을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윤재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에밀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 한 번 더 가면 어떨까요? 할머니도 만나고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또 아이에게도 태교가 될 것 같아요. 그의 제안은 정말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마지막 시기였고 출산 후에는 아기와 함께 장거리 여행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의사와 상담 후 우리는 일주일간의 짧은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윤재의 가족들은 모두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 배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에밀리, 정말 예쁜 임산부구나.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윤재의 어머니는 아기를 위한 한복을 선물해 주셨어요. 친척들은 모두 모여 태교를 위한 음악회를 열어주었고 윤재의 친구들은 아기를 위한 장난감과 책을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할머니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이건 우리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베개야. 내가 윤재 아빠를 낳을 때 쓰던 거고 윤재 어머니도 윤재를 낳을 때 썼지. 이제 에밀리가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쓰면 좋겠구나. 그 오래된 베개에는 세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전통이었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베개로 저도 건강한 아기를 낳을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자신의 아이를 낳을 때 이 베개를 물려주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윤재와 나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가족의 따뜻함, 전통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물려받게 될 풍요로운 문화적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에밀리, 우리 아이는 정말 행운아예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윤재.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아이에게 양쪽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두 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과 영국의 결합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의 탄생이었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윤재는 출산 과정 내내 제 옆을 지켜주었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이 선물. 정말 소중해요.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여정이 이 작은 생명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피아 윤서라고 지었어요. 소피아는 제 할머니의 이름에서 따왔고 윤서는 윤재의 할머니 이름의 한 글자와 서울의 서를 합친 것이었습니다. 영국과 한국, 두 나라의 이름을 가진 우리 아이는 그 이름처럼 특별한 아이로 자랄 것이라고 믿었어요. 소피아 윤서가 태어난 소식은 양가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즉시 병원을 찾아왔고 윤재의 부모님은 화상통화로 손녀의 얼굴을 보며 감격하셨어요. 특히 윤재의 할머니는 화상통화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증손녀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복받은 할머니구나. 소피아 윤서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소피아 윤서가 우리 가족에 합류하면서 삶의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식당 운영 시간을 조정해야 했고 밤잠을 포기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은 아이의 미소 한 번으로 녹아내렸습니다. 특히 윤재는 놀라울 정도로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는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데우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일을 마치 평생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한국의 전통 육아법과 영국의 현대적인 방식을 적절히 결합해가며 우리는 함께 부모로서 성장해 나갔어요. 윤재, 한국에서는 아기에게 이렇게 많은 옷을 입히나요? 영국에서는 너무 많은 옷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하는데 한국은 아기가 감기 걸릴까 봐 더 따뜻하게 입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영국 기준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둘의 방식을 절충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우리는 소피아 윤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소피아 윤서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할머니께서 증손녀를 꼭 안아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긴 비행시간이 걱정되었지만 소피아 윤서는 놀랍게도 12시간 비행 내내 잘 참아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윤재의 가족들은 모두 나와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소피아 윤서를 보자마자 안아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손녀.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더 예쁘구나. 에밀리, 정말 예쁜 아이를 낳아줘서 고마워.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비록 몸은 약해지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소피아 윤서를 품에 안으시더니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소피아 윤서, 할머니가 많이 기다렸어. 정말 예쁘구나. 영국과 한국의 피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 할머니는 네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너무 궁금하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아기 안에는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는 마치 긴 잔치와 같았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소피아 윤서를 보기 위해 찾아왔고 매일 새로운 선물과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윤재의 친구들은 아기를 위한 돌잔치를 미리 준비해 주었어요. 비록 정확한 돌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는 아이가 첫 생일을 맞이하면 돌잔치라는 특별한 행사를 해요. 아이 앞에 여러 물건을 놓고 아이가 무엇을 집느냐에 따라 미래를 점치는 재미있는 전통이 있죠. 정말 흥미로운 전통이네요. 영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소피아 윤서가 1살이 되면 한국식 돌잔치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귀국 전날 밤 할머니는 우리를 침대 곁으로 불러 특별한 부탁을 하셨어요. 윤재야, 에밀리야. 내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구나.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든 해주세요. 소피아 윤서가 자라면서 한국어도 꼭 가르쳐 주렴.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도. 물론 영국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알 수 있게 해주면 좋겠구나.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소피아 윤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주 한국에 와서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소피아 윤서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윤서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란다. 두 나라, 두 문화의 다리가 되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네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너무 기대가 된단다.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피아 윤서가 자라면서 어떤 여정을 걷게 될지 상상했어요. 한국과 영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품은 채 그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녀를 지원해야 할까요?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소피아 윤서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국과 영국 두 나라를 넘나들며 계속될 것이라고. 에밀리 행복해요? 윤재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윤재와 함께, 그리고 소피아 윤서와 함께.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에밀리를 만나서 한국과 영국이라는 두 개의 집을 갖게 되어서, 그리고 소피아 윤서라는 기적 같은 선물을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윤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외로움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충만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윤재,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에밀리.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소피아 윤서의 이야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두 나라와 두 문화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문화체험이나 언어 습득을 넘어 진정한 집의 의미를 알게 해준 것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두 문화를 아우르는 풍요로운 삶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진정한 집의 의미를 찾으셨나요? 그것이 특정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외로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집의 의미를 찾게 해준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윤재와 우리의 소피아 윤서는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여정에서 자신만의 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외롭더라도 끝내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다른 문화와의 만남 혹은 여러분만의 집을 찾은 이야기.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